1905년 5월 27일 오후 2시 47분 스시마 해협 전함 미카사의 하부 구역에서 스기노 손시치 원사는 침수되는 함선 내부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800명이 넘는 수병들이 탈출하고 있었죠. 그의 양말까지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전원 퇴함. 지금 당장이다. 하지만 스기노 원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해답은 무사도와 길이라는 일본인의 혼에 새겨진 개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직무를 자신의 목숨보다 위에 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7일 아침 오전 5시 28분 스기노 원사는 전함 미카사의 제3포탑 구역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32세였습니다. 히로시마 현 구레시 출신으로 해군에 입대한 지 14년. 그의 군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완벽한 근무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징계 처분 없음, 지각 없음, 명령 위반 없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날이 일본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날 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젊은 수병들, 그들 대부분은 처음 겪는 실전이었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역력히 드러났죠. 원사님, 이등병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세, 서울 출신인 그는 내일 저희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스기노 원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명예를 선택하겠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 1904년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스기노 갱고는 러일 전쟁에 참전했고 1905년 1월 리순에서 전사했습니다. 스기노 원사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그의 부하들을 위해 손시치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명예롭게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에게 부탁한다. 똑같이 해다오. 어떤 상황에서도 직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어라. 이것이 스기노 가문의 길이다. 7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고 이제 네 차례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다오. 그는 7대에 걸친 사무라이의 전통을 이어받은 남자였습니다. 내일 스기노 원사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명예롭게 죽을 것이다.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죽을 것이다. 우리의 부하들을 지키며 죽을 것이다. 이것이 무사도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공포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이 가고 오전 6시 15분 일본 함대가 발트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제국 해군의 38척의 군함, 전함 8척, 장갑 순양함 3척, 순양함 9척, 구축함 18척, 7개월 동안 18천 해리를 항해해온 함대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훈련도 부족했고 사기도 낮았습니다.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미카사의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스기노 원사의 직속 상관인 마스모토 겐지 중좌가 있었습니다. 도고 제독은 유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각자 더욱 분발 노력하라. 그는 12명의 수병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우기노 원사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부하들에게 자신이 하지 않을 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호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도고 제독의 유명한 명령. 스기노 원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것을 보았죠. 들었나? 스기노 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명예롭게 싸울 것인가? 수치스럽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일본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이것이 길이다. 일본 함대는 취약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순간을 노려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포탄은 미카사의 함교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제1포탑에 명중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기노 원사의 구역 바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은 엄청났습니다. 스기노 원사의 구역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스기노 원사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상 보고 그는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선체에 구멍 발생. 1등병 박철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침수 중입니다. 나무 쇠기를 가져와라. 스기노 원사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손상에 대비하라.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정해라. 스기노 원사가 고함을 쳤습니다. 절차를 떠올려라. 훈련받은 대로 움직여. 그는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펌프를 조작하고 밸브를 잠그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것이 바로 길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닌 명예에 대한 깊은 책임감,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 함선에 대한 책임감, 일본에 대한 책임감. 오후 2시 47분, 더욱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스모토 겐지 중좌가 계단을 달려 내려왔습니다. 스기노, 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 퇴함 명령이다. 그것은 명령이다. 스기노 원사는 답례를 했습니다. 마스모토 중좌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스기노 원사는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들었겠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퇴함이다. 위로 올라가라. 지금 당장.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뒤돌아 보았습니다. 스기노 원사를 바라보면서 계단 맨 아래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손전등을 들고 물이 그의 무릎까지 차오른 모습을.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해답은 무사도에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길. 18세기의 사무라이는 칼을 들었지만 20세기의 사무라이는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똑같았습니다. 직무가 최우선, 목숨은 그 다음. 그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녀의 옷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유키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교토의 작은 집에서 스기노가 14년 전에 그녀에게 약속했던 집.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스기노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5월 25일에 쓰여진 전투 이틀 전, 사랑하는 유키에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슬퍼하지 마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길이 이 일을 다했기 때문이요. 나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살았고, 나는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싸웠고, 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명예롭게 죽을 것이오. 딸 김하나에게 전해주시오. 강해지라고. 하지만 상냥함을 잃지 말라고. 이것이 여성의 무사도 우시다오. 라오. 아들 박건우에게 전해주시오. 옳게 행동하라고. 비록 힘들더라도 이것이 남성의 무사도라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했다고. 아버지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죽었다고. 일본을 위해, 미래를 위해. 나를 잊지 마오. 하지만 나 때문에 울지 마오. 왜냐하면 눈물은 과거를 위한 것이지만 미소는 미래를 위한 것이오. 그리고 나는 미래를 선택하오. 당신의 미래를, 아이들의 미래를, 일본의 미래를. 영원히 김민수 올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기노가 말했듯이 미소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김하나와 박건우라는 형태로
아버지는 영웅이었단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잘 살았고 그리고 잘 죽었어. 우리는 그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그는 공포를 견뎌냈어. 왜냐하면 그에게는 길이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그를 영웅으로 만든 거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사도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노노아 와레 욱트노 아이레. 사물의 슬픔, 인생의 아름다움과 슬픔에 대한 이해. 김민수의 이야기는 슬픕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1925년 김민수의 아들 박건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군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첫날 교관이 물었습니다. 박건우, 자네는 김민수 원사의 아들인가?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삼촌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편지, 박건우에게 전해주시오. 옳게 행동하라고. 비록 힘들더라도 이것이 남성의 무사도라오. 1941년 건우는 전함 야마토의 손상 통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7일 야마토는 침몰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수병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269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건우가 그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을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40년 전에 스시마 해협에서 건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헤엄쳤습니다.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전후 그는 해상자위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손상통제를 가르쳤습니다. 젊은 수병들에게. 그리고 그는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김민수 원사에 대해, 83명을 구했던 남자에 대해. 저의 아버지 건우는 말했습니다. 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장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이를. 그리고 길이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명예가 첫째요. 편안함이 둘째다. 타인이 첫째요. 자신이 둘째다. 이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원칙입니다. 120년 전에 한 남자가 실증했던 원칙, 침몰하는 배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길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800명 이상의 수병이 스시마 해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손자를 가졌습니다. 증손자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김민수의 행동으로 인해 약 15천 명이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김민수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15천 명. 이것이 길이의 힘입니다. 이것이 무사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한 남자의 힘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했던 남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김민수 원사는 1905년 5월 27일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15천 명 안에.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냐하면 영웅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변모할 뿐입니다. 육신에서 전설로, 사람에서 원칙으로, 죽을 운명에서 불멸로. 그리고 김민수 원사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불멸입니다.